자, 들어갈게요. 오늘 우리 모의고사 마지막이고 다음 주가 50선이죠? 50선. 50선은 이제 특강을 이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문제 나올 수 있는 쪽집게 문제를 뽑아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 50선에는 이제 혹시라도 이제 특강에서 못 따라드린 문제가 또 포트폴리오 같은 게 좀 어렵게 뜬 게 있거든요. 그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산이 아니라 좀 맞출 수 있는, 적중될 수 있는 걸 갖고 올 거니까 다음 주에 꼭 들으세요. 이렇게 하셔도 합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모의고사. 자, 32번은 194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94. 32번은 194로 가시면은 이게 정답이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에서는 그냥 부지를 매입하기 전에 계략적으로 사업 검토를 한다 그랬지 이렇게 표현은 안 됐거든요. 이게 간평 문제인데 그 32번의 첫 번째 줄이 있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 그냥이에요. 이전이에요. 그럼 개발 여건 및 개발 잠재력 분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게 나오면 예비적 타당성 분석을 찍으셔야 됩니다. 이건 공인중개사의 색깔하고 좀 틀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외우시고. 그 다음에 33번은 옳지 않은 것은 이건 쉽죠? 몇 번을 답을 하셨어요? 5번이죠. 위탁관리는 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재고가 높인다는 건데 기밀 유지의 장점은 무슨 관리예요? 자기관리죠. 5번이 틀렸고요. 1번을 보시면은 자기관리는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단독이나 소형 빌딩 같은 소규모 부동산 주로 적용되고 위탁은 부동산 관리 전문 업체한테 맡겨요. 그러다 보니 위탁하다 보니까 대형 건물이 관리고 혼합은 관리 업무를 모두 위탁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따로 위탁하죠. 자기 관리는 전문성을 결여의 가능성이 높으나 우리가 어떻습니까? 신속하고 종합적인 운영 관리한다는 건 맞죠. 그 다음에 34번의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에요? 자, 시장 점유는 STP 포피믹스 맞죠? 그래서 제가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시험 아까 저번에 이제 마시장이 몇 표 차로 줬어요? 3표 차. 그럼 재판가율이라는 게 있죠. 그럼 이 두 가지는 그냥요 시장이에요. 시장이고 아이다 나왔어 소비자 나오면 아이고죠. 고객 점유. 3번은 관계를 통해서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지속적인 관계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통해서 상호 이익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요. 그다음에 STP의 세분화는 사람을 나누죠. 여러 개의 구매자 집단을 나누는 거고 이 5번의 포지셔닝이 차별화예요. 그러니까 차별화라고 나올 수도 있고 포지셔닝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건 차별화니까 표적 고객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가 자리 잡는 느낌을 말하며 고객 자사의 상품과 서비스 이미지를 자리 잡게 디자인하는 활동을 말한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35번은 좀 어렵게 됐는데 1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216페이지로 가볼게요. 좀 어려운데 216으로 가시면은 자 216페이지로 가시면은 그 217페이지로 가볼까요? 217페이지로 가시면은 기여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기여의 원칙이 동그라미 4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추가 투자의 논리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추가 투자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논리예요. 그러면 기여도가 있으면 투자 안 하시겠어요? 하겠어요. 하고 그 밑에 보시면은 수익 체증 체감이라는 게 있죠. 이게 또 들어가요. 그럼 수익이 체증해요? 체감할 수도 있어요. 체감하면 투자 안 하죠. 그러니까 추가 투자의 저부 판단을 얘기하는 거는 기여의 원칙과 수익 체증 체감입니다. 그러면 1번에 가시면은 아까 기여의 원칙과 수익 배분이에요. 수익 체증 체감이에요. 수익 체증 체감이 추가 투자의 판단이죠. 그죠? 그래서 좀 야매로 간다면 추가니까 치 들어갔죠. 그럼 수익 배분이야, 수익 체증 체감이 이렇게 해서 그렇게 암기를 하세요. 그죠? 이건 이제 좀 출제 빈도가 좀 낮지만은 그래도 여러분이 아시려면 그 다음에 니은 부동산의 고유의 원칙은 부동산에만 나타나는 원칙이 최적이라고 암기하시면은 최는 그냥입니까? 최이용입니까? 최이용이죠. 이렇게 편안하게 들으세요. 이 칠판 중에는 부동산이에요? 일반 재화예요? 그럼 얘는 채용이라는 게 없죠. 얘는 그냥입니까? 용도가 정해졌습니까?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지보다 여성분들 뭐 분발하는 데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채용할 필요가 있다, 채용할 필요가 없다. 근데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죠. 그러면 부동산에서만 나타나는 거고, 얘는 지금 여기 있다고 해서 값어치가 올라가는데 저기 산골로 간다고 값어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죠. 그럼 얘는 적합의 원칙이 전혀 적용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 부동산, 우리 학원이 여기 있으니까 괜찮지만 저기 산골짜기 꼭대기 가면 값어치가 떨어지죠. 그럼 적합이라고 들어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격의 이중성은, 가격은 수요 공급에 영향을 주기만 해요, 영향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수요 공급의 원칙과도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장래가 나왔죠. 그냥요 예측을 해요. 수익을 갖고 따지고, 3방식 적용되고, 동일 효용에서는 저가, 동일 가격에서 높은 효용이라는 건 대체의 원칙이죠.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그렇게 가지고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36번은 이제 계산을 갑니다. 일단 비중 가격을 구할 때는 사례 가격을 먼저 가져오셔야 돼요. 사례 가격. 그럼 사례 가격이 지금 얼마죠? 2억이죠. 2억. 자, 따라해봐요. 사시지계면. 사시지계면. 사정 보정은 없거든요. 근데 시점 수정은 있어요. 지금 몇 프로 상승했죠? 9%죠. 그럼 몇 점에서 곱하죠? 1.09를 곱하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면적도 있죠. 사례가 올라가요? 대상이 올라가요? 대상. 대상 면적이 지금 1200이죠. 사례가 1000이죠. 그런가요? 그 다음 대상 부동산 은이 주어져. 대상이 조정이 되고 보다가 100이에요. 그럼 개별 요인을 봤을 때 지금 대상 부동산은 사례보다 몇 퍼센트 열세? 그럼 85가 되죠? 100. 그죠? 그럼 우리가 2억에다가 1.09 곱하기 0.85 곱하기 1.2를 곱하면 돼요. 맞습니까? 근데 이게 나 봐봐. 요령은 2억을 공을 몇 개 달리는지 모르잖아. 그러면 그냥 2로 그냥 시작해. 계산기 가봐. 2로 찍어. 찍고 1.09 찍어. 0.85 찍어. 1.2 찍어. 그러면 소수점이 나오지만 그 앞대가리가 비슷한 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찍는데 하루 종일 걸리시는 거예요. 기다릴게요. 찍으세요. 나왔으면 비슷한 거 찾으세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 찾으세요. 4번이 비슷하죠. 제 뜻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팩트는 뭐냐면, 이형이라는 것은 이 빵빵, 빵빵빵, 빵빵빵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근데 이걸 칠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그냥 이루만 쳐. 이루만 치고 소수점이 나오면 그 뒷대가리만 맞으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빨리 푸는 방법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정답은 몇 번? 4번. 37번 있어요. 들어갈게요. 이 계산 문제는 제가 해드리는 것만 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특강 자료나 모의고사나 다음 주에 50선만 해도 엄청난 많거든요. 그죠? 그만 잡지, 다른 계산 문제 잡지 마세요. 해봤자 안 돼. 솔직하게 얘기해봐. 돼, 안 돼? 안 되죠. 그냥 내가 하라는 것만 계속 연습시켜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37번 갈게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원가법. 1번이 정답이죠. 제조원가는 내가 직접 구해요. 사례에서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대체하죠. 그러니까 대체 원칙을 근거로 갈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가고, 실무에서는 뭐 제곱미터로 주로 사용한다는 건 맞죠? 근데 2번이 틀렸죠. 우리 감가 잡아봐. 이런 거 했었잖아요. 원가법은 따라해봐요. 제2조달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 힌트 다 줬어. 그러면 제도원가 나오면 감가 수정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죠. 상각은 취득원가로 잡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도원가는 신축 시점이에요, 기준 시점?
무조건 기준 시점이 나와야 돼요. 무슨 시점? 기준 시점. 그러면 시험 문제가 기준 시점은 안 주어지겠어요? 주어지겠어요? 주어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9년 보통 재밌는 게 여러분이 시험 날짜로 정해줘요. 그죠? 시험이 언제예요? 그러면서 준공 시점을 주어줘요. 준공 시점도 그냥입니까? 날짜는 똑같이 만듭니까? 뿅가지 말고 다 보세요. 알겠습니까? 2019년, 2017년 10월 26일에는 자, 그냥입니까? 2년이 지났습니까? 그럼 무슨 시점으로 다 반드시 가야 돼? 긴 시점으로 가야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다른 시점 나오면 돼, 안 돼? 신축 시점 맞아? 건축 시점? 준공 시점? 별 지났다는 시점? 반드시 무슨 시점? 기준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상 물건을 재생산하고 산정할 때 소요되는 적정 원가의 총액이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221페이지로 가보세요. 혹시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221 가시면 자, 제도원가는 복제원가만 있어요? 대치원가도 있어요? 복제는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동일하긴 동일한데 물리적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대치는 그냥입니까? 효용입니까? 효용이나 기능이 유사한 거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원래 복제는 좀 빼려고 그랬어. 물리적만 넣으려고 그랬어. 근데 못 찾을까봐 복제품이라고 넣었어. 그럼 무슨 원가야? 복제 원가죠.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정률은 정액이에요? 일정액이에요? 일정률식이에요? 정률법. 얘는 연습 게임 좀 하셔야 됩니다. 매년 상각률이 일정하죠? 그래서 매년 10%라고 볼게요. 씩. 그럼 처음에는 감가가 안 돼서 1,000원입니다. 그거 참여하셔야 돼요. 근데 그냥입니까? 1년이 지나니까 10%가 감가가 됩니까? 아까 되죠. 그럼 1,000원의 10%는 0.1이니까 100원이 되죠? 그럼 얼마에서 얼마를 빼야 돼요? 1,000원에서 100원을 빼면 900원이 남죠? 그럼 900원 곱하기 0.1 하니까 90원이 되죠? 900원에서 90원을 빼면요? 810원. 810원을 곱하기 0.1은요? 81원. 810원에서 81원을 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요 상각률이 일정해요. 상각률이 일정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초기에 상각이 제일 많습니까? 많고 점점 줄어들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자, 갑니다. 초기 상각률이 크다, 상각액이 크다. 초기나 후기나 상각률은 일정하죠. 그래서 상각액이 크고 후기로 갈수록 상각액이 점차 줄어든다고 하셔야 되죠. 정답은 1번이 정답인가요? 38번은 1번인데 왜 틀었을까요? 그렇죠? 잘하시네. 무슨 보정 들어가면 안 돼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는 표준지 공시가를 선택했을 때는 표준지는 정상적으로 매겼잖아요. 사정 보정을 하지 않고 시점 조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2번 펜 들어보세요. 기준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그냥입니까? 완료한 날짜입니까? 가격 조사 완료 일자 박스 형광펜. 그 다음에 기준점 미리 정할 때는 그 날짜가 가격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가능한 경우 형광펜. 찾으세요? 이 두 가지가 나오고 인근 지역은 그러니까 옛날에 인근 지역은 됐다 웃긴 게 얘네들이 아까 그런 거 기억나요? 제가 대체 낼 게 없으니까 아까 오목을 볼록으로 바뀌었죠. 그런 일이 작년에 벌어졌어요. 무슨 얘기냐? 인근 지역은 대상이 속해 있다 안 속해 있다만 됐는데 얘네들이 작년에 지역을 개별 루인을 바꿨거든요. 개별이 맞아요? 지역이 맞아요? 속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모의고사는 부동산의 이용이 이질적이야 동질적이야? 동질적이야. 또 어떤 모의고사는 가치 발생 요인이야 형성 요인이야? 형성 요인이죠. 여러분이 긴장하셔야 돼요. 찾았습니까? 얘네들이 어떤 게 틀리게 나올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죠? 찾았죠,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론을 알아야 되고 4번은 통상적이라는 게 잘 나와요. 한정된 게 아니라 통상적. 그냥이야 충분한 기간. 정통한이 중요하죠. 강요해야 돼, 자발적이어야 돼. 최고 가격이 아니죠.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에. 그런가요?
자, 산림은 산지와 임목을 구분하는 게 원칙이죠. 임목은 거래사례. 소경목님만 원가. 산지와 임목을 일벌할 때도 거래사례. 1번이 정답이죠. 39번에다가 배포를 쳐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특강 때 수입 방식이 나온다 그랬죠, 이번에. 그래서 왜 특강 들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아서 삼각전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제가 삼각전은 그냥입니까? 강가가 포함됩니까? 포함된다 그랬죠. 그런가요?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제가 좀 재밌게 가볼게요. 이거가 특강을 좀 하면서 39번이 이제 재밌는 게 들어보세요. 자, 다음 정통적인 수익환원법에 수익가격을 산정한 것이다. 보기에 들어가는 용어로 옳은 것은 자, 수익 가격을 구합니다. 수입 방식이에요. 그럼 이 순수익이라는 것은 과거예요, 장래예요. 장래라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1번 순수익은 당해 1년간 발생한 순소득입니까? 장래입니까? 장래죠. 지금 1번은 보고 있어요? 당해 1년간 발생한 게 아니죠. 그래서 장래 고쳐주세요. 앞으로 장래에 발생될 예상 순수익을 얘기를 하죠. 고치셨습니까? 고치셨고, 그 다음에 2번은 자, 우리가 자본 수익률에다가 자본 회수율을 감가상각률을 더해요. 이 감가상각률은 자본을 회수한다는 얘기거든요. 자본 회수율. 가볼까요? 2번 자본 수익률은 투하자본에 대한 최소한 수익률 맞죠? 그냥이야 이걸 할인율이라 그래요. 할인율이라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 되죠. 그런가요? 자, 3번 자본 회수율을 뜻하는 얘는 자, 일로 와보세요. 여러분들 답변 할인율. 그러면 이게 밑에가 커지면 그냥입니까? 가격이 떨어집니까? 반대 방향이에요. 그렇게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3번을 보고 계십니까? 그냥입니까? 가치가 올라갔습니까? 그럼 얘는 그냥 내가 빼줘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만큼 자본회수를 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좀 어려운 거고, 공익용 부동산에 부산시청이라고 적으세요. 부산시청. 공익용 부동산에. 적었어요? 부산시청은 많이 거래됩니까? 거래 사례가 없습니까? 그러면 비교 방식을 사용할 수가 없고요. 부산시청 여기 옆에 좀 환경거장 가면 되는데 거기 막 임대 놓고 임대료 받아요? 수익이 발생해요? 따라봐요. 원가 방식. 얘는 원가 방식밖에 못 써요. 그럼 공익용 부동산처럼 수익성이 없으면 이 수익 가격으로 평가하기가 적용하기가 어렵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요약집 가셔야 됩니다. 이거 저부대인데 부채 감당률인데 자, 페이지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233페이지입니다. 233. 가시면 그 유명한 부채 감당법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감당법? 자, 이 개텔이 은행 직원이니까 요건 그냥입니까? 저당 수혜자 입장입니까? 저당 수혜자. 그런가요? 그 유명한 무슨 부대? 저가 무슨 상수죠? 저당 상수예요. 그러니까 저당 상수를 이용한다는 거는 저당 투자자 입장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저당 투자자가 먹는 게 원리금이죠. 얘기해봐요. 원리금 균등상에 구할 때 융자에다가 무슨 상수 곱해요? 상수가 저당 상수밖에 더 있어요? 그럼 이거는 지분 투자자 입장입니까? 은행 입장입니까? 은행 입장이에요. 그래서 5번은 저당 투자자로 가셔야 돼요. 주로 관심을 갖고 저당 상수 들어가는 게 부채 감당법의 한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체크하셨죠, 그죠? 근데 제가 강의를 좀 해드리겠는데 이제 그 특강을 들으신 분들은 아마 제가 삼각전이라는 말을 썼었어요. 무슨 전? 삼각전. 자, 이건 굉장히 오래 이제 뜰 텐데. 자, 갑니다. 자, 우리가 수입 방식은 이 순수익이 과거예요, 장래예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물건을 이 수익성 부동산에 대한 임대 부동산을 사서 평가사한테 의뢰했어요. 그죠? 그럼 얘는
연수가 경관연수와 잔존연수가 있죠. 그럼 얘네들은 경관연수를 갖고 따져요? 잔존연수를 갖고 따져요? 남아있는 연수 갖고 따집니다. 맞나요? 그러면 과거의 강가야? 미래의 강가야? 미래 강가야. 지금 되게 제일 중요한 거 하고 있거든요. 분위기는 안 좋아요. 자, 이 분필을 들 때 제가 뭘 할지 아셔야 됩니다. 자, 아까 원가 방식이 있었죠, 그죠? 그 원가법에도, 자, 원가법은 간 김에 오리지널로 갈게. 아까 제2도달원가에서 감가 수정을 하죠. 그럼 감가 누계익을 빼잖아요. 그러면 이때 감가라는 거는 과거의 감가입니다. 무슨 감가다? 과거 감가. 그러니까 과거의 감가라는 거는, 자, 이 분필이 만약에 100원인데 얘가 10원이 날아갔죠. 멋있어 안 멋있어? 멋있다가. 그럼 이게 감가가 될 거야? 됐어. 됐어. 지금 정통파 감정평가를 배우고 있어요. 그럼 이건 그냥이다 과거다. 과거야. 그래서 왜 경관연수를 곱한 거 아시죠? 안다고 해야 돼. 그래서 얘는 항상 적산가액 구할 때 경관연수를 곱해요. 근데 얘는 무슨 감가죠? 미래 감가예요. 감가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 감가를 미리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전이라는 얘기예요. 유용순 아세요? 그럼 유효총수득에서 무슨 경비를 빼요? 거기에 감가상각비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죠? 왜냐하면 감가상각비는 실제 영업경비예요? 경비가 아니에요. 회계처리거든요. 이건 투자론인데 감정평가에서는 감가를 안 빼요. 왜냐하면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삼각전으로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다음 주 50문항에 늘 거거든요.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삼각전으로 갔을 때는 얘가 그냥이요 일로 들어갑니다. 포함돼서 가야 돼요.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또 제 특강 가루에 그럼 그때 환원율을 구할 때는 그냥입니까? 삼각전으로 가야 됩니까? 삼각전 환원율로 가야 되죠. 이해 갔나요? 자, 이거는 삼각 후 환원율에다가 삼각률을 더하거든요. 자, 갑니다. 만약에 삼각전이 10%면 얘가 8%면 얘가 2%예요. 그럼 삼각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삼각률을 포함해야 됩니까? 포함한다는 게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경관연수가 중요해요? 잔존연수가 중요해요? 그럼 만약에 얘가 10년, 20년, 30년 남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10년분의 1, 20년분의 30년이면 얘는 10%씩 10년이고, 그다음에 10%? 10년? 10%씩 10% 따래. 10%씩 10%씩. 10년이면 자본회수 한다는 거죠. 그럼 얘가 잔존연수예요. 경관연수가 중요하다, 잔존연수가 중요하다. 잔존연수로 감가한다는 게 올해 떠요. 올해 학계론이 어렵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수입 방식에 대한 논리가 나온단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다시 가는데 지금 알아듣는 분이 한 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알아들 때까지 분필을 분지른다. 이건 그냥이야 감가가 됐어. 알았어, 신경 내지 말고. 얘는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정통파를 배우고 있는 거야.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삼각전 순수용어수로 가요. 여기가 감가상각에 포함되어 있죠. 그럼 그냥입니까? 여기서 회수합니까? 회수하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감가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까면 이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다시 회수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삼각전 환원율은 그냥입니까? 이 안에 삼각률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됐다는 제 50문제 제가 늘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그 50선은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동영상 들으신 분도 안 오시게 되면 내년에 갈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어차피 저건 특강이 아니기 때문에 학원을 활성화시켜야 돼. 내 말이 틀려? 맞죠? 난 가는 사람이야. 그지만 학원이 잘 돼야지 나 좋잖아. 그죠? 이상한 얘기 하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종인비를 거두니까 반드시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사고를 확 활성화시켜갖고 다 빨려야 돼, 일로.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난 떠나지만은 난 잘 됐으면 좋겠어. 아시겠죠? 내년에 또 오면 안 되잖아. 또 오실 거야? 또 오고 싶나 봐.
그럼 정답 몇 번이다? 2번이 정답이에요. 맞죠? 그죠? 그 다음에 40번에 별표 3개. 40번은 내가 역으로 물어볼 테니까 왜 틀렸는지 지적하셔야 돼요. 1번은 왜 틀렸어? 1월 1일이야. 1월 1일. 공식 기준 1월 1일이야. 틀리면 땡이야. 그냥 공식 기준은 8월 며칠? 1월 1일이야. 공식 기준은. 맞아요? 1월 1일. 그럼 무조건 틀렸지. 그래요? 2번은 왜 틀렸을까? 잘한다, 이제. 알았어. 그다음에 기억이 들어가야 돼요. 예. 기억이 들어가야 되죠. 표준을 개별로 고치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럼 어떤 주택과 어떤 주택만, 개별주택과 공동주택만. 이게 뭐지? 가격 정보, 과세 업무. 찾으셨어? 잘하시네, 이제. 표준을 뭐로? 개별로 고치셔야 돼요. 개별주택과 공동만이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과세 업무란 말이야. 3번을 왜 틀었을까? 답은 아니까. 조용해서 요약집으로 가겠습니다. 가십니다.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자, 페이지로 가보세요. 요약집 가시면은 235페이지로 가보세요. 가셨어요? 내가 만약에 평가사야.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표준지를 산정하죠? 얘기해봐요. 그럼 내가 이제 나한테 이제 지정을 해갖고 너 홍수옥 평가사야. 네. 너 연산동 가갖고 요쪽 지역에 표준지를 선정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가봐요. 다 낮이에요? 다 건부지예요? 건부지죠. 맞습니까? 그럼 전쪽 건너편에 있는 건물이 내가 봤을 때는 이 땅이 표준지로 선정하기 아주 좋아요. 근데 막 유치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고 막 결정돼 있어요. 그럼 이건 있는 거로 봐? 없는 거로 봐? 없는 걸로 봐요. 응? 그러면 그냥이야 낮으로 봐. 낮으로 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착물의 사법상의 권리가 없는 토지로 보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있더라도 있는 거로 본다, 없는 거로 본다? 건부강가라는 거는 건물이 있어서 또 안 좋잖아요. 그럼 건부강가를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체크하셨죠, 그죠? 그러면 내가 건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라도 표준 선정할 때는 건부강가를 고려하지 않고 간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걸 보고 간다는 거죠. 이거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건부지로 가요? 낮으로 가요? 그럼 낮이로 간다면 건부강가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걸리신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235페이지 가시면은 낮이 상정평가는 정착물 사법상의 권리가 있는 없는 낮이 상태로 가거든요. 체크하셨습니까? 그래서 앞쪽으로 갈게요. 낮이라는 정의가 있었어요. 앞쪽으로 가셔서 페이지 17페이지로 가시면 낮이의 정의 있죠? 17페이지에. 찾았나? 이 낮이가 바로 토지보상 지침에 감정평가에 나와 있는 그 규칙이 아니라 이제 법에 나와 있는 거죠. 운하 낮이란. 맞아요? 감정평가사는 건부지로 가야 돼요? 낮이로 가야 돼요? 그러면 토지의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죠? 지상권 등 토지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 정상적으로 매기자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 그 다음에 아까 따라보세요. 일을 저질렀다. 그러면 사법상 제한과 공법을 다 받는 건 저지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요거 지금 3번은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건부지로 가, 낮으로 가. 따라서 건부강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가셔야 됩니다. 체크하셨죠, 그죠? 요거 무슨 말 아시겠어요? 4번은요. 왜 틀었을까? 나봐봐. 나는 재밌는 걸 발견했어. 왜 틀렸니까 개별이 아니고 다른 건데 그러는데 개별이 틀린 게 아니에요. 국장이 작성해요. 누가 작성한다? 국장이 작성해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잘 봐보세요. 자, 토지는 개별과 표준지 공시가와 개별이잖아요. 천천히 가볼게요. 그러면 표준지의 산정을 공무원이 합니까? 평가사가 합니까? 평가사가 산정을 하죠. 그걸 가지고 매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평가사가 매기면서 자,
그걸 표준지 공시지가를 자 개별만 국장이 하죠. 개별만 시장이 하고 나머지 국장이니까 얘는 국장이 하겠죠.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는 국장이에요. 시장군수구청장이 매기죠. 공무원이 매겨요. 전문가예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그 표를 작성해 준다는 거죠. 그죠? 국장이 토지 가격 표준표를 작성해 주는 거예요. 그럼 토지 가격 표준표는 누가 작성하죠? 국장이 작성해 주는 거야. 넘기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해서 지가 구하는 게 아니지. 아니 지가 작성해서 지가 구한다면 지가 왜 그걸 왜? 처음서부터 지가 평가하는 거지. 내 말이 틀려?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는 거지. 누가 작성해줘서 얘한테 주는 거야? 국장. 표준공시가를 갖고 가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얘가 이 표를 갖고 매기는 거지. 이건 나만 찍는 게 아니라 6이 찍고 있어요 지금. 그럼 누가 작성한다? 국장이 작성해요. 그래서 개별공시가는 국장이 작성한 토지가격 비준표를 이용해서 산정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요약집 갈게요. 요약집 가셔서 자 페이지 가시면 요약집 237 가시면 237페이지에 맨 위에 개별공시가에 의해 동그라미 2번 있어요? 자 여러분 봐봐. 표준지로 선정됐다는 건 그냥이야 표준지 매겼어. 또 매겨? 그러면 해당 토지의 표준공시가를 무슨 공시가로 봐? 개별공시가를 본다는 거예요. 맞나요? 자 개별은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2번 3번 농지 전용 부담금이나 과세 대상 아닌 토지와 국세 지방세 부가세 대상 아닌 토지는 개별공시가를 반드시 한다 하지 아니한다. 아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지금 표준지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럼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를 당해 공시가를 개별공시가를 보죠. 그러면 국공유 땅은 누구 땅이에요? 국공유 땅은 누구 땅이에요? 세금 떼려요? 그러면 표준지는 개별공시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시험제가 만약 모든 개별 토지는 예외 없이 다 개별공시가를 공시하여야 한다? 그럼 틀렸죠.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1번 공시기준일은 몇 월 며칠? 2번은 표준이 뭐 나와야 되냐고 개별이 나와야죠. 기억. 개별과 공동이 가격 정보와 과세 업무를 하죠. 표준은 개별주택 산정만 가죠. 그 다음에 자 3번은 왜 틀었어요? 나주로 가죠. 그럼 건부간가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가요? 토갑이라고 하는데 토지가격표준표는 누가 작성했어요? 국장이. 그럼 개별공시가는 국장이 작성한 토지가격표준표를 시장군수구청장이 그걸 이용해서 산정하겠죠. 그 다음에 5번에 가시면은 표준지는 개별공시가 안 매도 되죠? 세금 안 매도 되죠? 그죠? 세금이 아닌 것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찍어 드릴게요. 자, 펜 들어보세요. (32번에) 보시면은 제가 첫 번째 줄 지문이 있죠. 아까 32번에 개발 반영을 설정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 이전의 개발 요건 및 개발 잠재력 분석은 아직 공인중개사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이거 나오면 그냥이다 예비적 타당성이다. 예비 타당성. 32번 하고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34번은 아까 따라서 아이고 그 다음에 아까 이 마시장이 세 표 차로 져서 재판 가유지 그 다음에 관계 마케팅. 그래서 34번의 마케팅은 반드시 하나가 나옵니다. 꼭 가져가시고요.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36번도 사시지계면이라는 계산 방식은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38번에 별표를 3개 치세요. 정답은 1번이 틀렸죠. 그러나 그냥입니까? 다 요걸 봐야 됩니까? 제가 동그라미 친 걸 다 가셔야 돼요. 가시고 그 다음에 제가 39번을 아까 강의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올해 중요한 거는 이 수익이라는 거는 당해 1년간 발생한 수익입니까? 장래 발생될 예상 순수익을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본 수익률을 할인율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가치가 올라가면 이걸 그냥 빼줘야 돼. 마이너스 해주는 거고. 부산시청은 거래됐던 사례가 있어? 수익이 나와? 원가 방식으로 가지.
그럼 공인용 부동산은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수입 방식 평가가 어렵네. 저당 상수는 아까 저당 투자 입장이죠. 네, 그렇게 가지고 아까 분명히 특강을 못 들으신 분들은 상각 전은 아직 상각을 했다 안 했다. 그러면 상각률을 포함해서 가셔야 됩니다. 그 마찬가지로 얘가 상각전이면 밑에서 상각전으로 가시면 포함해서 간다는 거를 꼭 기억해 두시고 경관연수가 중요해요. 얘는 잔존연수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잔존연수의 분의 1로 강가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40번은 1번 공시 기준일은 바로 몇 월 며칠? 1월 1일. 그 다음에 자꾸 찍는 게 기억기억이 들어가야 돼요. 표준주택은 개별주택만 선정하죠. 그 다음에 다시 3번은 건부지로 간다. 얘는 낮으로 간다. 그럼 건부강가를 고려하지 않겠죠. 평가사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건부지가 강가되는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낮으로 상정해서 평가한다는 걸 강력하게 주장한 말고 이 토지가격 비준표는 누가 작성하신다? 그럼 이것도 나왔었는데 4대 가부라는 거 아시죠? 그럼 토지가격 비준표는 개별공시가의 효력이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4대 가부가 나와야 되거든요. 토지가격 비준표는 표준지 공시가 기준을 하는 거죠. 얘 4대 가부 없잖아. 4대 4. 없지. 그럼 얘가 4대 가부에 안 들어가지? 그럼 얘는 무슨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가를 활용하는 거죠. 기준으로 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래서 여기는 누가 작성하신다? 국장이 작성하신다. 그 다음에 국공유지나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거나 표준지로 대해서는 개별공시가 공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오늘 아쉽지만 또 집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주에 50선에 꼭 오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